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하야하십시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준비 운운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입니다. 계엄령 이야기는 사실 저 이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 회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다가 진짜 근데 이제 하는 사람들이 하는 하도 그냥 싱숭생숭하니까 하는 얘기하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48년도부터 계엄령이 지금 8차례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옛날이죠. 네, 사실. 8차례 있었는데 그 계엄령 하면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죠. 계엄령 때 이게 79년 12.6 때도 제가 이제 그때 최초의 그 초임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10월 27일 날 계엄령이 발동을 했고 뭐 그 전은 뭐 5.16이라든가 4.19 유신혁명 유신헌법 때 이제 10월 유신 때 계엄령이 발표가 됐었는데 사실 계엄령이 발동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국민들 그 기본권이 제한이 엄청나게 되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추미애 야당 대표가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상당히 불안감을 더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도 그게요. 있습니다. 뭐 일반 개인들이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지금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계엄령은 그때 당시 헌법하고 지금 헌법하고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럼 지금 그때 독재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헌법 규정에 의하면 설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더라도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결의로 철폐를 요구하면 바로 철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소야대 국민에서 대통령이 암만 그렇게 무리수를 뜬다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무엇보다 이 사안의 심각한 문제는 사실 계엄령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군의 정치적인 개입을 하고 지금 맞닿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대한민국 정치사를 따지고 보면 군의 정치적인 개입이 얼마나 많은 비극을 연출해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이 지금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야당 대표가 군을 정치적인 제가 이거 왜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왜 얘기를 했을까? 왜 군을 이 정치적인 이 갈등 상황에 갖고 오느냐는 거죠. 이게 정말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추미애 대표께서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글쎄요, 이 헌법 77조 사항이거든요. 헌법 사실. 77조 사항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분명히 헌법 사항이기도 하고 우리가 헌정사가 굉장히 아픈 헌정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할 때도 시험 문제 훨씬 저보다 오래되셨겠지만 시험 준비를 할 때도 저 부분은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다른 그냥 뭐 일반 누구를 떠나서 그리고 지금 특히 야권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 신념이나 지지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의 어떤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보면 선도해줘야 할 역할에 계신 분인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인터넷에나 떠들 만한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입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에 이런 기사 제목이 났어요. 지금의 상황을 딱 정리를 하면서 대통령은 도리질을 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야당은 헛발질을 하고 있고 여당은 싸움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났어요. 근데 지난번 영수회담 제안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계엄령 이 얘기도 설사 계엄령이 정말 있었다고 하더라도 먼저 카드를 꺼내면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더 비극적인 상황은요. 계엄령 얘기도 참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무책임하다고 하는 그 청와대에 과연 무책임하다는 말 자체도 그 단어 자체도 잘 안 와닿는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안 하던 상태라는 게 참 슬픈 일이죠.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 얘기한 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지금 헌법 체계 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래 얘기할 만한 소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제가 볼 때는 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바로 다음 주제일 겁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내일 4차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원래 내일은 각 지역별로 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죠? 워낙 대규모 집회였었고 집회를 뭐 따로 주체가 있는 건 아니고 다 국민이 주체이긴 하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힘든 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소규모 집회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본격적인 집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올해 이 뭐 들어가는 분위기 자체가 말씀하셨듯이 계속 폭로되는 사항들도 그렇고 또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이 적시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도 나와 있고 그 와중에 뭐 일부 버티기 하고 있고 버티기 하고 있고 김진태 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촛불 바람 불면 꺼진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바람에 또 한 부분 또 굉장히 또 들끓는 분위기도 돼 있어요. 그러다 저도 역시 최대 변수 중에 하나는
정유라 때문에 화가 많이 난 우리 우리 고3 수험생들. 수능생들도 수능 끝났거든요. 그래서 얼마 어떤 일이 될지 잘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야당이 헛발질을 할 때마다 뭐 촛불 10만 개가 꺼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거기에 또 대응해서 뭐 김진태 의원 같은 분들이 촛불은 바람에 꺼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마녀 재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시 10만 개 정도를 붙이지 않을까 어떻게 이런 할지 생각이 모르지만 들어요. 내일 서울역 앞에 박사모가 예, 총 뭐 그렇다고 동원령이 그러더라고요. 내려진 예,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집회는 50만 정도가 운집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경찰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경찰은 내심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안문까지 이제 허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집회를 했던 예. 분들은 내자동 사거리까지 했는데 예. 지금 여기에서 이 소위 말하는 박사모하고 그다음에 예. 순수하게 이 도래한 집회 시위하는 분들하고 만약에 충돌이 있을까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지키면서 평화적 시위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그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은요, 요새 LED 촛불도 많고, 요새 이 휴대전화 있죠, 휴대전화, 손전등 이걸로 촛불을 대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람 불어도 그건 잘 안 꺼질 텐데요. 자,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